미대오빠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나왔고요. 능동역 센트럴 경남 아너스빌 나왔습니다. 목공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타일이 시작할 텐데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볼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된다는 아니지만 인테리어를 하실 때 하여튼 그래요. 제 영상 좀 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현장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것저것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에 나왔습니다. 그 현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걸 살릴지 어떤 거를 철거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보통. 왜냐하면은 물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외벽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 그러다 보니까 나름 컨디션이 괜찮은 곳이 또 현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괜찮은 컨디션을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디테일을 좀 올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곳도 사실 현관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요거 그냥 바꿀까? 하는 유혹이 또 많은 공간이기도 하죠.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여기다가 뭐 벤치장을 놓을까 또 생각을 하시고 뭐 일부 리폼을 좀 할까도 생각을 하셨다가 결국엔 리폼 하시는 쪽으로. 입구가 예쁘면 좋죠. 그러나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리 공간이 좁다고 해도 뭐 한번 뜯어내기 시작하면은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띄움 시공을 좀 해야 되겠다. 간접 아래쪽에다가 넣고 좀 깔끔한 느낌으로 현관을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는 순간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신발장 다 털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디테일 좀 맞춰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대리석이라든지 타일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단이 조금 있어요. 아래쪽에. 이 단까지 철거를 해서 평탄화를 시켜야 깔끔한 디테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의 요소, 하나의 특징적인 거를 현장에다가 내가 만들어내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따라오는 뭐 철거라든지 설비라든지 전기 목공 필름, 뭐 다양한 타일, 이런 디테일, 가구까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셨을 때 모든 거를 바꾸는 개념보다는 컬러만 맞추고 디테일만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만 하신다면 지금처럼 지금의 세팅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리고요. 신발장을.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는 보강을 좀 하면서 필름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다라는 것. 일단은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름이든 도배든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도, 오랫동안 내가 사용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강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MDF라든지 합판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MDF라든지 합판을 섞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지금 전면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이 옆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자재가 좀 다릅니다. 전면은 MDF로 들어갔고요. 이 옆면은 합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긴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뭐를 완벽하게 막느냐, 이 바깥에서 이제 고무 패킹을 집어넣고 현관을 닫아도요 냉기가 들어옵니다. 냉기가. 그러면 안에 따뜻한 공기와 맞닿는 부분이 습기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뭐 필름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색이라든지 그리고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기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문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내부 쪽에 있는 공기랑 완벽하게 직접적으로 맞닿는 게 아니라 조금 중간에
그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중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마치 베란다처럼 베란다처럼 조금 관리하기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지 라인 줘가지고 필름 들어가는 개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화장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어두워서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 걸레바지가 싹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걸레바지 싹 돌아가고,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 까대기 해가지고, 지금 까대기를 벽을 깐 게 아니라 그 바닥 쪽, 코너 쪽을 깠어요. 일단은 벽을 까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벽 손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벽 자체를 건들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나 까대기가 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아래쪽으로 까대기를 하고 이 코너 쪽으로 전선 집어넣은 다음에 CD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폼으로 메꾸면은 좀 그나마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일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저희 전기팀 같은 경우에는 건당으로 받으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 양을 좀 조절하면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벽을 까는 것보다는 코너 바닥을 까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코너 바닥을 깔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난방, 난방 까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강, 보이시죠? 살짝 이쪽에 보강을 좀 해놓고, 그 보강이 꼭 실링팬을 안 하더라도 그냥 보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요즘에 전등 교체할 때 예전에는 전구를 교체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등 자체, 그 세트 자체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내가 좀 교체 좀 해야지 그랬을 때는 뚜껑을 열고 거기에 있는 LED 바 그거를 뜯어가지고 고쳐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석고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아예 합판이나 뭐 MDF로 천장을 그냥 고정을 보강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꾸실 때 좀 활용을 좀 하실 수 있게, 이런 거는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팀이 구멍을 그렇게 예쁘게 뚫어 놓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구멍 뚫어 놓는 순간 천장이 처지기 때문에 목공팀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에어컨 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설비도 해놓고요, 일단 본체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커버만 씌우러 들어올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멍을 따는 순간 천장이 처져 버리니까 억지로 들어 올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커버를 밀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좋지 않죠. 천장이 계속 처짐 현상이 심해질 테니까, 잡아주는 게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강을 좀 해놓고 본체 설비는 나중에 좀 해라. 그리고 본체 설비를 미리 해놓으면 먼지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양을 아무리 해놔도 그래서 저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는 디테일이 그 어려운 디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한 번 들어왔다, 두 번 들어왔다, 세 번 들어왔다 할수록 디테일이 높아지는 거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투인원, 스탠딩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거는 한 번만 들어오기 때문에 에어컨 팀이 나중에 설치하러 한 번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적으로 괜찮죠. 에어컨 비용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 에어컨 설치하기 위한 이런 부수적인 노력들, 디테일들이 올라가니까 그런 건 좀 감안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 문 설치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뭐 대단한 건 없는데 몇 가지 그 주의를 좀 안 해가지고 나중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손잡이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그런데 일반 손잡이는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무스 뭐 781, 782 이런 제품을 설치해 놓으면은 얘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름 붙이러 오시는 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 놓고 들어가야 재설치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적당히 따라 놓잖아요. 안 열리거나 거꾸로 레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문 필름을 붙여갖고 오는 게 있고 지금처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 필름을 붙여갖고 오면은 장점은 손잡이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누르다 보니까 이 필름의 엠보가 사라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맨질맨질하고 그 하이그로시한 느낌으로 빛 반사가 잘 되는 느낌으로 필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때 좀 디테일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거실 쪽 보시면은 이쪽에는 천장 보강을 좀 해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강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그 목상 다 지나가게 해놨고, 고정할 수 있게끔 단단하게 천장 물어가지고 단단하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가벽 만들었거든요. 기존에는 여기가 가벽이 없었어요. 가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강이라고 좀 써놓으셨는데 보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등을 이제 달아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놨죠. 이게 사인펜 표시인데 이게 이 내부에 선을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전등 설치하러 오셨을 때 전기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서 사진 보여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쪽도 스위치 들어갈 부분 보강을 해놨으니까 적당히 뚫어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비가 이쪽으로 좀 지나가면서 좀 처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짝 잡으면서 여기에다가 보강을 좀 해놨습니다. 여기도 석고 마감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합판으로 보강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핏으로 조이지 마세요 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사진을 미리미리 찍어 놓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나중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표시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실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표시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거실 봤으니까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여기 다시 한번 막았죠. 요거 막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느낌의 디테일이 나오고, 지금은 조금 덜 다치는 거는 저 끝쪽에 너무 크게 다치지 말으라고, 그리고 손잡이 간섭당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쪽 끝에 손잡이 떼고 밑에 댐퍼 그것도 제거해 놓으면 조금 더 열리니까요. 어쨌든 안전하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니까 저거를 없애버리는 거는 옵션이니까. 그래서 열고 닫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수납 들어오고 이쪽에는 홈바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거 이제 가벽 설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 샤시는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는데 이 가벽은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제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된다. 세탁 건조기가 좀 들어가려면은 보통 세탁 건조기가 한 7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50 정도 폭을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750
뭐 700보다 좀 작잖아요. 그럼 어차피 좁아가지고 야 이게 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가벽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좀 두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면 정리를 좀 하면서 도배, 필름, 타일, 그리고 여기는 타일 쭉 들어가고요. 위에는 이렇게 크게 보강을 좀 해놨습니다. 보통 이 벽 쪽이 옹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이 뭐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보강을 해놓으면은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구 설치팀이 좀 좋아라 하시고, 이렇게 짱짱하게 해놔야 나중에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에이 저거 설마 떨어지나? 떨어진 적이 있대요. 저희 현장이라든지 저희 주변에서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한샘 대리점 할 때 어디에서 달아놨다가 한샘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도 벽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다고 좀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보강을 해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 오셨네요. 오늘 미팅 잠깐 하자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영상 도움 되셨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깐 영상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일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 둘러보러 왔고, 타일 들어왔을 때는 또 이제 팀장님들이랑 미팅 한번 하고 디테일 잡으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